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자, 오늘은 접신으로 1200만 원을 번 사례를 소개합니다. 제가 2016년 성남에 있는 상가 하나를 입찰을 합니다.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입찰을 하는데 얼마를 쓸까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상가는 괜찮습니다. 여기 분당 순회역 인근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 내에 있는 상가예요. 로얄 팰리스라고 굉장히 럭셔리합니다.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사무실 용도로 쓰기가 좋아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위치도 좋죠. 위치도 보시면 여기가 분당 순회역이 있고 롯데백화점이 있고요. 도보로 한 5분 거리. 그래서 이제 입찰 금액을 얼마를 쓸까 고민을 합니다. 저희는 입찰하기 전날 입찰표를 미리 작성을 합니다. 미리 작성을 해서 그리고 법원을 가게 되는데 일단 법원 구내식당에 가서 라면을 하나 먹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얼마를 쓸 것인가. 그래서 입찰표는 집에서 2장을 써왔습니다. 하나는 2억 358만 원, 감정금액이 3억이고 최저가 1억 4,700이죠.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 세입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또 한 장은 2억 1,558만 원 2장을 써왔습니다. 어떤 걸 제출할까 고민을 합니다. 굉장히 갈등이 많이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접신을 하게 됩니다. 몸에 실령이 들어온다는 말이죠. 접신이라는 말이. 저는 입찰 금액을 쓸 때 접신을 자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입찰 대봉투 뒤에 줄을 쭉쭉 긋습니다. 사다리 신을 불러오게 됩니다. 자, 사다리 한번 태운다는 거죠. 줄을 긋고 3칸을 만듭니다. 맨 왼쪽은 2억 358만 원을 쓰고 가운데는 꽝, 그리고 맨 오른쪽은 2억 1,580만 원. 이렇게 해서 사다리를 태웁니다. 출발은 가운데서 하게 됩니다.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고민되면 가운데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서 출발을 시켜봅니다. 사다리를 타고 쭉쭉쭉쭉쭉 내려오다가 맨 왼쪽 2억 358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영상에 나오는 입찰 대봉투 사진은 그때 입찰할 때 찍었던 그 사진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도 영상을 보시면서 사다리를 한번 태워보세요. 맨 왼쪽으로 떨어질 겁니다. 자, 꽝이면 그냥 집에 갈라 그랬어요. 뭐 그렇게 이게 뭐 사고 싶고 뭐 그렇게 뭐 못 사면 큰일 날 물건은 아니라서 꽝이면 하늘의 뜻이다, 사다리 신의 뜻이다 생각하고 그냥 집으로 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2억 358만 원 적어온 입찰표를 제출합니다. 근데 입찰표를 제출하는데 그 접수를 받는 분이 웃으면서 그래요. 사다리 태우셨냐고. 그러면서 막 웃어요. 뭐 어이가 없는지 같이 웃게 됩니다. 그리고 입찰이 마감되고 결과를 발표합니다. 제 사건 순서가 됐습니다. 3명을 불렀어요. 3명을. 3명을 부르는데 제가 낙찰입니다. 2억 358만 원 쓰는데도 2등하고 금액 차이가 1,500 차이 나죠. 좀 더 적게 쓸 걸 후회해봤자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고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2억 1,580만 원으로 떨어졌으면 사다리가 그럼 2억 1,580만 원짜리 입찰표를 넣었겠죠. 그런데 우리 사다리 신께서 다행히 2억 358만 원 쪽으로 떨어지게 해주셔서 하루에 1,200만 원을 벌게 됩니다. 근데 낙찰을 받고 영수증을 받는데 그 진행한 분이 또 한 말씀 해주세요. 효과가 있네요. 이렇게. 저도 그렇네요 하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입찰 금액을 얼마를 쓸까 굉장히 고민되죠. 그때는 미리 한 석 장 정도를 써가지고 와서 좀 무식한 방법이지만 사다리 한번 태워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자, 오늘은
접신을 해서 1200만 원을 번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입찰 금액 쓸 때 굉장히 고민되시죠? 접신하셔서 꼭 낙찰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쓸데없는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참, 그리고 사무실로 쓰려고 낙찰을 받았는데 누가 세를 달라고 해서 세 놨어요. 그리고 낙찰을 받고 그냥 이렇게 끝나면 좀 심심하죠. 요 명도 과정을 조금 소개를 하자면 명도한테 조금 까다로웠어요. 언제 나갈 거냐, 좋게 얘기합니다. 저는 좋게. 언제 나갈 거냐 하니까, 이사비를 달라고. 이사비 30만원 주면 되냐.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300만 원을 달래. 무슨 이사하는데 300만 원씩이나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자꾸 300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옛날 전적이 굉장히 화려해요. 무슨 외국계 회사 한국법인 사장도 지내고 그랬어요. 인터넷 검색하면 이 사람 이름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굳이 300 달라고 하니 집행비용하고 비교를 해보니 비슷합니다. 그래서 300만 원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 날짜에 짐을 빼면 그때 300만 원을 주겠노라 했는데 짐을 뺐어요. 빼고 이제 300만 원을 주려고 하는데 관리소에서 관리소장님이 막 쫓아나왔어요. 관리비도 한 300만 원 빌렸답니다. 관리비 내고 가라고 짐을 못 내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사비 받은 걸로 관리비를 좀 내쇼. 그랬더니 죽는 소리를 합니다. 거기서 이거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관리소장님한테 관리비는 내가 책임질 테니 그냥 나가게 하시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사를 가고 그리고 사무실로 이제 사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잔금도 납부하기 전에 세를 좀 누가 보러 왔어요. 그참. 그래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를 얼마? 100만 원인가 110만 원인가 이렇게 준다 그래요. 오랍쇼. 그러면 그 당시에 잔금 대출을 제가 받았습니다. 잔금 대출은 그 당시 기준은 어떤 식으로 나왔냐 하면 감정 금액의 60%와 낙찰 금액의 90%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 당시는. 그러다 보니 요 낙찰 금액이 2억 358만 원이죠. 이게 90%면 1억 8천만 원, 1억 8천만 원 대출을 받고 그리고 보증금 3천을 받게 됩니다. 세를 놨죠. 잔금 납부하기 전에 들어오겠다고 하니 미리 계약을 했습니다. 3천만 원 받고 매월 1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요 2억 358만 원이면 등기비가 한 1천만 원 들어가겠죠. 그러면 제가 들어간 돈은 낙찰이 2억 358만 원이고 등기비가 대략 1천만 원. 그럼 2억 1358만 원이죠. 거기에 밀린 관리비와 이사비 합쳐서 대략 2억 2천만 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1억 8천 받았으니 4천만 원 들어가죠. 거기서 또 보증금 3천만 원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제가 들어간 돈은 1천만 원 되겠죠. 1천만 원. 실제 투입한 자금은 1천만 원이고 월세는 1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는 요즘 3% 받더만요. 3%. 그럼 연 540만 원이고 월 45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110만 원 받아서 이자 45만 원 내면 65만 원 남나요? 그렇죠? 65만 원이 남습니다. 자, 1000만 원 투자해서 매달 65만 원이 남게 됩니다. 상가 괜찮죠? 지금 2016년도에 낙찰받고 명도하고 세를 주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이죠. 월세 한 번도 안 올리고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상가가 나오면 얼마를 쓸까 고민하지 말고 접신을 해서 낙찰을 받으시고 월세 밀리지 않고 좋은 세입자 만나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